네, 그럼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 이번에 가져온 논문은 이제 ICST 22년도에 어셉된 논문으로 파워라는 논문이고, 프로그램 옵션을 이제 튜닝을 해서 버저에 붙이면서 이제 좀 더 잘 테스트를 할 수 있는 그런 연구 주제입니다. 어, 네, 그래서 먼저 새롭게 퍼징이라는 거를 이제 가지고 왔기 때문에 퍼징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퍼징은 그레이 박스 테스팅의 제일 대표적인 기술인데 프로그램 인포메이션 중에 일부분만 사용해서 테스팅을 진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블랙 박스는 아예 사용을 안 하는 거고 화이트 박스는 아예 모든 인포메이션을 사용을 하는데 이제 블랙박스는 아무것도 안 하다 보니까 좀 값싸게 잘 빠르게 돌아갈 수 있는 장점은 있지만 그만큼 성능 면에서는 조금 떨어지는 특징이 있고 그리고 화이트 박스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이제 좀 더 잘 성능을 잘 뽑고 좀 시스테매틱하게 진행을 할 수 있지만 좀 실행하는 데 비용이 좀 크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레이박스 테스팅은 그 두 가지 장점을 비교적 잘 결합을 해서 테스트를 진행하는 그런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부만 사용을 한다고 하는데 이제 대표적으로는 저 브랜치 커버리지 같은 것들을 주로 사용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퍼징에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는데 이제 뮤테이션 베이스드 퍼징이랑 제너레이션 베이스드 퍼징이라고 해서 이제 뮤테이션 베이스드 퍼징은 기존의 인풋 이제 시드라고도 불리는데 기존의 인풋을 조금씩 바꿔가면서 새로운 인풋을 만들어내면서 또 새로운 인풋들을 가지고 테스트를 진행하는 것을 말하고 제너레이션 베이스드 퍼징 같은 경우에는 문법에 기반을 해서 새로운 인풋들을 만들어내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 예시 오른쪽 예시에서 보시면은 이제 뭐 S 다음에는 A나 C가 올 수 있는 거고 또 뭐 C가 오면 그 다음엔 D 또는 E 중에 하나만 이렇게 어, 갈 수 있는 그런 문법들을 일단 예시로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가져온 논문은 요 뮤테이션 베이스드 퍼징에 기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뮤테이션 베이스드 퍼징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이제 뭐 비트 플립이나 뭐 어떤 위치에 비트를 추가한다거나 또 제거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새로운 인풋들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 이제 모티베이션으로 넘어가면은 가장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옵션인데 여기서는 이제 옵션이 중요하다는 것을 명시를 하고 있고 그 근거로 이제 뭐 LS에서는 50개 이상의 옵션이 있고 또 뭐 저 XML 인트라고 부르는지 모르겠지만 저기서 이제 저 옵션들이 켜지지 않으면은 함수 36개를 놓치고 테스트를 하게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어, 네, 근거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전 연구들은 여태까지 옵션들을 그렇게 크게 다루고 있지 않다는 거를 이제 문제점으로 삼았는데 어, 최신 논문 위주로 99개의 논문을 탐색했을 때 옵션을 언급하고 있는 논문이 채 30%도 안 되고 있다. 그렇게 리포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중에서도 특히 이제 옵션 컨피그레이션이라고 이제 옵션들의 여러 가지 조합들을 언급하고 있는 논문들은 저렇게 세 가지밖에 없다라고 문제점을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파워 같은 이번 논문은 파워는 이제 저 매뉴얼 페이지에서 밸리드나 옵션을 이용해서 컨피그레이션을 추출하고 그걸 이용해서 퍼징을 함으로써 성능 향상을 일으키고 있는 그런 연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징적인 부분은 이 논문은 이제 아규먼트를 옵션 컨피그레이션과 인풋 파일로 뭐 구분을 했다는 것에서 일단 첫 번째로 큰 특징적인 부분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방법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세 단계로 나뉘는데 일단은 익스플로레이터리 스테이지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익스플로레이터리 스테이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렇게 밸리드 옵션들을 추출하는데 이때 프로그램의 헬프 명령어를 가지고 스크립트나 또 이제 매뉴얼 페이지 같은 것들을 읽어오면서 그 안에서 이제 뭐 저렇게 짧은 그러니까 대시가 하나 있는 것들은 짧은 옵션이라고 하고 또 두 개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긴 옵션 이런 식으로 저런 밸리드한 옵션들을 일단 추출을 합니다.
그래서 추출을 해가지고 이제 옵션 컨피그레이션을 그 안에서 조합을 해가지고 생성을 하게 되는데 사실상 저 세 가지 규칙이 있지만 거의 랜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 게 뭐 특정 개수를 뭐 임의의 개수를 임의의 지역에 뭐 추가시킨다 또 뭐 대체한다 뭐 아니면 또 임의로 제거한다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걸 읽으면서 거의 랜덤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옵션 컨피그레이션이랑 인풋 파일을 구분해서 생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인풋 파일 같은 경우에는 뭐 기존에 뭐 예를 들자면 AFL이나 이런 퍼징 기술을 그대로 적용을 하고 있다고 논문에서는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익스플로이터리 스테이지에서 계속 옵션 컨피그레이션을 만들어낸다면 이제 옵션 컨피그레이션 셀렉션 스테이지로 넘어가게 되는데 여기서는 앞에 생성된 옵션 컨피규레이션에서 어떤 옵션 컨피규레이션을 앞으로 계속 쓸지를 결정을 하게 된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하기 위해서 일단은 각 옵션 컨피규레이션이 커버한 함수들을 이렇게 다 리포트를 해서 나열을 하게 되는데 뭐 여기 예시를 보시면은 뭐 이렇게 옵션 컨피규레이션 1번은 메인이랑 1번, 4번 함수를 커버했다. 이런 식으로 쭉 나열을 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관계도를 계산하게 되는데 옵션 컨피규레이션의 관계도를 계산하기 전에 일단 그 함수 간의 관계도를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수식이 나와 있는데 직관만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서로 저 해당 펑션을 실행하는 옵션 컨피규레이션을 많지만 이렇게 겹치는 부분이 적은 애들은 당연히 뭐 관계도가 낮다라고 정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되게 직관적으로도 잘 이해가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쭉 함수 간의 관계도를 측정을 했다면 이제 요 함수 관계도를 기반으로 이제 옵션 간의 관계도를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쭉 제가 한번 예시로 함수 관계도를 구하고 이렇게 옵션 컨피그레이션 간의 관계를 구하는 그런 예시를 한번 가지고 와봤고요. 그래서 이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여러 함수들을 각자 커버하고 있지만 이제 둘의 접점이 적다. 그러면 이제 관계도가 적다는 걸로 당연히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쭉 옵션 컨피그레이션 간의 관계를 계산을 한 다음에 이제 관계도가 저 타우 이하인 옵션 컨피그레이션들을 선택을 하게 되는데 여기 논문의 실험에서는 저렇게 쭉 계산한 옵션, 네, 관계도 중에서 이제 최대 값이랑 최소 값의 평균을 그 기준 스레스홀드로 잡고 그거보다 낮은 옵션 컨피그레이션들을 이제 다음번에 계속 쓰도록 설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의 직관은 이제 어, 서로 다른 부분을 별개로 커버하고 있기 때문에 저거 위주로 선택을 하게 되면 최대한 다양한 부분을 탐색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메인 퍼징 스테이지인데 이 부분은 크게 특별한 방법은 없이 그냥 이전 단계에서 선택된 그런 옵션 컨피그레이션들 중에 하나를 고르고 그 인풋 파일만 앞에 익스플로레이터리 스테이지처럼 기존의 퍼징 기술들을 이용해서 이렇게 뮤테이트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메소돌로지도 크게 복잡한 부분이 없어서 네, 여기까지가 메소돌로지고 생각보다 발표가 좀 빨리 끝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실험 파트로 넘어가는데 실험 세팅으로는 이제 24시간 동안 진행을 했고 앞서 세 단계 중에서 익스플로레이터리 스테이지를 1시간 동안 진행을 해서 옵션 컨피그레이션을 만들었고 그 선택한 이후에 메인 퍼징 단계를 23시간 동안 진행하는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파워를 이제 AFL 그러니까 앞서 기존 퍼징 기술들을 이용한다고 했을 때 파워는 저 AFL++를 실험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베이스라인으로는 완전히 24시간 동안 AFL++를 실행한 결과랑 그다음에 또 다른 퍼징 툴인 이클립서라는 거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제 벤치마크는 여기 30개를 가져와서 뭐 다양한 사이즈의 크기의 벤치마크에서 실험을 진행했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성능 비교를 하기 앞서서 실험 결과에 대해서 몇 개의 옵션 컨피그레이션이 저 옵션 컨피그레이션 셀렉션 스테이지에서 선택이 됐는지를 보여주고 있고 또 몇 개가 만들어졌는데 그 안에서 몇 개를 선택했는지 이런 것들을 리포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 평균적으로 256개 정도의 옵션 컨피그레이션을 생성을 했고 익스플로레이터리 단계에서 그리고 셀렉션 단계에서 이제 111개 정도 선택을 해서 저 선택된 비율이 34.7%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거의 저 옵션 컨피그레이션이 30개 정도로 굉장히 길게 이렇게 샘플링이 된 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파워 자체의 효율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이렇게 버그 디텍션이랑 브랜치 커버리지 두 가지로 측정을 하게 됐는데 어, 뭐 88개를 찾았고 AFL++보다는 2.5배 정도 많이 찾고 이클립서보다는 뭐 29배 많이 찾았다 이런 식으로 리포트를 하고 있고 또 브랜치 커버리지 역시 두 개의 다른 베이스라인보다 더 많이 찾았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특히 저 이클립서가 성능 차이가 좀 심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저 옵션 컨피그레이션 스테이지의 저 알고리즘이 얼마나 효율적인가를 측정하기 위해서 이전에 익스플로이터리 단계에서 생성된 옵션들 중에서 랜덤하게 뽑아내는 거를 이제 파워 R&D라고 정의를 해서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파워는 저 파워 R&D에 비해서 115% 많은 크래시, 그러니까 거의 2배 이상의 그런 많은 크래시를 찾았고 또 한 17% 정도 더 많은 브랜치들을 탐색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저 옵션 컨피규레이션 스트래터지의 효율성을 측정하기 위해서 이제 파워 KMO라는 걸 또 정의를 했는데 여기서는 이제 옵션 컨피그레이션 셀렉션을 아예 안 하고 그냥 익스플로레이터리 스테이지를 24시간 동안 진행을 해서 그 성능을 비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찬가지로 KMO 비해서 버그도 많이 찾았고 또 브랜치도 많이 커버했다라는 걸 볼 수 있는데 사실 제 해석으로는 어떻게 보면 여기 왼 표에서도 볼 수 있듯이 뭔가 브랜치도 적게 커버한 것도 있고 이래가지고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거의 끝이 나는데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이제 퍼징에서 옵션 컨피그레이션의 영향력이 매우 크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그게 많이 경시되어 왔다. 그래서 이 파워라는 논문이 저 옵션 컨피그레이션 부분을 밸리드한 옵션들로만 구성을 해가지고 기존의 퍼징 기법들이랑 결합을 하게 된다면 더 높은 성능을 이끌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고 실험적으로 그걸 더 증명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논문을 읽으면서 느낀 점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특징적인 부분으로는 이제 퍼징을 하는 대상을 이제 아규먼트를 둘로 쪼개서 구분을 한 게 그래도 조금 특징적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저 기존의 퍼징 툴들을 이용하기 전에 1시간 정도만 이 파워에 투자를 한다면 좀 더 좋은 성능을 이끌어낸다. 그러니까 더 잘 테스트할 수 있다라는 것을 조금 더 주장을 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래 두 개는 이제 조금 제가 의문점이라고 가져왔는데 첫 번째로는 옵션 컨피그레이션을 추출한다 그랬는데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맥스 뎁스 같은 옵션 같은 경우에는 뭐 인티저 값을 같이 주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논문에서는 그런 부분들은 조금 간과를 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값을 제대로 줄 수 없다면 만약에 맥스 뎁스라는 옵션을 썼지만 값을 못 줬다면 그 옵션이 과연 제대로 사용이 됐을까? 과연 밸리드한가라는 것을 예상해 볼 수 있고 또 1시간 동안 저 옵션 컨피그레이션을 완전 랜덤하게 그 익스플로레이터리 단계에서 샘플링을 하고 있는데 저거보다 좀 더 잘 만들 수 있는 그러니까 알고리즘이 있지 않을까라는 것도 일단 두 번째 의문점으로 남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프로그램 옵션 어웨어 퍼더 for high bug detection ability에 대한 논문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질의응답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질문 자유롭게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저 궁금한 게 여기서 버그라는 게 네네. 어, 그 테스트 케이스가 이미 다 있는 건가요? 여기 벤치마크들 같은 경우는? 어, 그 벤치마크에서 10개 정도 테스트 케이스를 미리 가지고 있고 그 안에서 계속 이제 저 아까 메소돌로지처럼 저렇게 새로 인풋들을 만들어서 테스트를 하고 이제 거기서 크래시가 발생하는 것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 크래시의 정의가 뭔가요? 그냥 런타임 에러 비정상 종료가 되면 그걸 크래시라고 하는 건가요? 아, 근데 그것도 포함하고 있고 그냥 정상적으로 실행되지 않는 거를 총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서 그 옵션을 뽑아내는 거를 매뉴얼을 가지고 이제 자동적으로 추출을 하는 건가요? 아, 네네. 그래서 거의 근데 그 자동이긴 하지만 그 앞에 대시를 보고 추출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에 대시가 하나면 옵션이고 또 두 개면 옵션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걸 기준으로 뽑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 헬프 그 커맨드를 제대로 이제 구현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어떤 프로그램은 항상 다 똑같은 포맷으로만 다 되어 있나요? 아, 거의 다, 그러니까 저도 약간 요즘 유사한 주제로 연구를 하고 있는데 거의 다 저 포맷대로 진행을 하고 있고, 그런데 이 논문에서는 언급을 하진 않지만 뭔가 그 스크립트나 매뉴얼 페이지에서 좀 빼먹은 옵션들이 좀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 논문이 조금 한계점이 있지 않나라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한 가지 또 궁금한 게 아까 네네. 말씀해 주셨지만 어떤 아규먼트는 값의 범위가 뭐 값의 타입도 그렇고 범위도 분명히 이제 정해져 있을 텐데 그런 게 이제 헬프 매뉴얼 페이지에 안 나와 있는 경우는 어떻게 값을 넣어주는 건가요? 아, 이 논문에서는 그 헬프 안에 어떤 값을 넣을 수 있는 후보 값들을 쭉 적은 케이스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밸류를 주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네. 아, 네. 되게 저도 재밌다고 느낀 게 그런 것들은 최근에 이제 있는 그 모델들 사용하면은 그러니까 뭐 심지어는 뭐 코드라마 이런 걸 써서 코드를 네네. 입력으로 주고 어떤 아규먼트들이 어떤 뭐 레인지 안에서 가능한지 이런 걸 맞추도록 하는 뭐 그런 것들은 학습 기반으로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이 논문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명확하게 추출 가능한 것들만 사용했다는 말씀이시죠? 아, 네, 맞습니다. 사실 그 LLM이 나오기 전에는 어떻게 좀 이렇게 좀 무한한 범위 안에서 값을 샘플링 한다는 게 사실상 조금 힘들었기 때문에 이전에 나온 논문들은 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계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 말씀은 최근에는 그런 시도도 되고 있는 건가요? 뭐 논문 같은 게 있나요? 제가 퍼징은 아니고 심벌 익스큐션 부분에 그냥 기호 실행 관련해서는 조금 찾아보긴 했는데 여전히 아직까지는 그 LLM을 접목시킨 그런 논문은 안 나온 걸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되게 재밌는 주제 같기도 합니다. 사실 머신러닝 코드들도 아규먼트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거를 이제 잘 그 아규먼트 파서라는 게 있는데 그걸 잘 구현해 놓지 않는 구현물들도 있어가지고 그런 걸 자동적으로 좀 추출해 줄 수 있고 하면은 검증도 해줄 수 있고 하면은 되게 재밌는 연구가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예, 네네, 감사합니다. 너무 질문 독점에 죄송하고 다른 분들 또 질문해 주시죠. 예. 저도 몇 가지 물어보면요. 이게, 1시간 동안 옵션 만든다고 했잖아요, 조합을. 네네. 근데 이게, 그, 한 번에 아규먼트, 옵션을 몇 개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옵션 10개인데, 한 번 옵션 컨피그레이션 만들 때 몇 개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것도 랜덤이고 레인지가 있는 건가요? 아, 그것도 이제 한 개에서부터 전체, 그러니까 옵션 개수 사이에 랜덤하게 값을 뽑는데,
여기 이 데이터 상으로는 실험적으로는 저렇게 30개 정도가 조합이 된다고 리포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실험이 이제 뭔가 그런 거에 대한 추가 실험도 있는 건 거니까 옵션을 이제 미리 1시간 동안 여러 개를 만들어 보는 거잖아요. 네네. 그게 그 1시간이면 충분하다라는 거에 대한 뭔가 실험 결과가 있나요? 이걸 뭐 2시간 하고 3시간 하면은 더 성능이 좋아질 수도 있다. 뭐 이런 실험 결과도 있나요? 아예 구체적인 실험 결과는 없는데 그냥 논문 상에서 저 1시간이 제일 효율적이다라고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시도를 해봤는데 1시간이 제일 그냥 효과적이어서 그냥 뭐 트라이얼 앤 에러로 1시간을 결정했다 이렇게 돼 있는 네네, 맞습니다. 거예요. 그리고 이게 그 옵션이 그래서 이제 그 프로그램마다 그 테이블 보면 이제 벤치마크 테이블 보면은 옵션 개수가 있잖아요. 토탈 개수가. 근데 네네. 이것들이 얼마나 커버됐는지도 리포트를 한 건가요? 여기서는 그냥 딱 요 세 가지 테이블만 이렇게 리포트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래서 실제로 그 이 기술을 이용해서 저 옵션들이 얼마나 실제로 이용됐는지는 체킹이 딱히 되진 않는 거예요. 네, 그냥 브랜치 커버리지만 올렸다라고 네,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옵션 숫자를 많이 이용해가지고 그거랑 이제 옵션, 그러니까 정말 이용된 옵션 개수가 많아지면은 브랜치 커버리지가 올라가는지 이런 거에 대한 상관관계 뭐 분석 같은 건 없다는 거죠. 네네, 없습니다. 음, 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저도 조금 질문 드리고 싶은 게 네네. 예시로 보여주셨던 그 XML 린트 같은 옵션은 XML 파일에만 적용될 것 같은데 만약에 그 이외의 파일에 그 옵션이 사용될 수도 있나요? 아니면 그 만약에 사용된다고 하면은 오류나 그, 뭐 에러 메시지 같은 게 뜰 텐데 그것도 오류를 찾은 걸로 뜨는 그 되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해요. 혹시 제가 질문을 제대로 이해한 게 맞으면은 저 옵션들을 쓰면은 이제 쓰지 않으면은 저 옵션이 없다고 하는 게 오류냐고 말씀하신 건가요? 그 옵션 중에서 혹시 그 특정한 인풋들에만 적용하는 옵션들이 있을 경우에 네. 그, 그 옵션과 상응하지 않는 인풋이 들어왔을 때는 오류를 찍는지 아니면 그거를 아까 밸리드한 거를 다 확인한다고 하셔서 그 네네. 인풋에 맞는 옵션인지를 확인하는지 그게 조금 궁금했습니다. 그럼 그 옵션의 밸류 쪽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네. 네. 근데 이게 코드상에서는 그 옵션이 있고 그 옵션에 딸린 브랜치 안에 그 옵션의 특정 값이 있을 경우에 또 브랜치가 있고 이런 식으로 쭉 내려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옵션을 쓰면은 저 함수에 방문을 하게 되는 거고 그 함수 안에 또 이제 분기를 쭉 해서 이제 조건문들이 쭉 있고 이래서 브랜치들이 쭉 있는데 만약에 그 옵션의 값이 제대로 안 쓰였다면 그 옵션의 값이 제대로 안 쓰였을 때의 브랜치로만 이동을 해서 저 브랜치 커버리지 측면에서는 조금 많이 불이익을 얻는 상황입니다. 혹시 답변이 됐을까요? 매트릭 브랜치 커버리지. 네, 감사합니다. 네네네. 질문이 아마 없으신 것 같기도 한데 조금만 더 기다려 볼까요? 예. 네, 알겠습니다. 되게 직관적인 주제여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질문이 없으신 것 같기도 하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최근에 사용되는 그런 뭐 코드 그 언어 이해 모델 이런 것들을 사용하면 뭔가 좀 재밌는 연구 할 수 있겠다 생각되기도 하네요. 예. 그, 네네. 그래서 저도 이제 예. 값을 좀 같이 잘 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주제를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죠. 사실은 코드를 보면은 그 아규먼트 리스트랑 아규먼트 레인지들 다 알아낼 수 있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래서 네. 코드 안에 다 답이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어,
LLM이 충분히 뭐 못할 이유도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예. 네, 맞습니다. 어, 교수님, 그 저희 지금 하고 있는 연구 주제가 딱 그걸로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LLM으로 이 문제를 네네. 풀려고 하고 있어요. 기호 실행 도구의 옵션들을 잘 선택하는 문제를 LLM을 이용해 가지고 잘해보자라는 문제로 이제 요즘 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혹시 네. 관심 있으시면은 네, 네, 재밌을 것 같이 봐도 좋을 같습니다.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그래도 네, LLM도 그렇고 LLM으로 하려면 이제 이걸 슈퍼바이즈드 러닝으로 해야 되니까 그 모든 그 기존에 주어지지 않은 아규먼트 리스트랑 레인지를 다 정답값을 만들어내 놔야 된다는 그런 그 약간 좀 한계점이나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강화학습도 같이 접목을 하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존에 없었던 리스트, 없었던 레인지를 이제 뭐 확장한다거나 그런 이제 그 탐색을 했을 때 뭔가 리워드를 주는 방식으로 학습을 하면 되게 잘 되지 않을까 이런 상상도 해봤습니다. 잠깐. 예. 네. 저는 되게 지금은 오프라인 러닝보다는 온라인 러닝으로 생각을 하고 있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테스팅 시간이 24시간이면은 그 24시간 안에서 계속 그 기호 실행 도구랑 상호작용을 하면서 뭐 처음에는 잘 모르니까 정보가 없으니까 이제 어떤 그 옵션들이 쓰여야지 이제 좋은 성능을 내는지를 처음엔 뭐 저희도 랜덤 익스플로레이션 하는 거고, 근데 이제 하다 보면은 쌓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제 LLM한테 우리가 이제 한 10개 조합 시도해봤는데 이럴 땐 성능이 이렇게 이랬었고 저럴 땐 이랬었는데 그럼 이런 데이터를 기반으로 너가 다시 가이드를 줄래? 이런 식으로 지금 그러니까 뭔가 인터랙션을 하면서 이제 LLM한테 좀 피드백을 받으려고 하고 있긴 하거든요. 네, 그런 것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네, 강학습 그래서 접목한 다음에 말씀하신 그런 방식은 뭐 온폴리시 형태로 해서 그때그때 받았던 그 기호 실행의 피드백을 이제 그 적용해서 이제 학습하고 이런 것도 가능할 것 같고 네, 되게 재밌어 보입니다. 저도 한번 그 네, 학생분들이랑 얘기해보고 네, 예, 네. 그런 좋은 기회가 있는데 한번 같이 해보지 않을래? 네. 한번 꼬셔보죠. 뭐. 네. 관심 없다 그러면 교수님만 오셔도 상관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만약에 더 질문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오늘 너무 명쾌하게 발표를 잘 해주셔가지고 재미있는 주제 잘 들었고요. 그러면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